오늘 8주차 수업은 말 그대로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표기화면 그림이 뜨잖아요. 그렇죠? 여기 큰일 날 뻔, 뭐 소 한 마리 해체, 뭐 곰치 때문에 뭐 이런 거, 갤럭시 S20 플러스 울트라 개봉기, 뭐 그 다음에 골목 식당 초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얀 귤 방송 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간단 김치찌개, 이런 거를 우리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앞에 강좌 명칭이 뜨고 오른쪽에는 교재 내용, 교재 그림이 떠요. 항상 그렇게 했어요. 검정 바탕에 흰 글씨로 썼고요. 과거에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를 쓰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색깔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면 얘는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도 변하긴 변해요. 변하긴 변하는데 처음에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쓰다가 지금은 이제 검정 바탕에 흰 글씨로 쓰게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저는 변경했고요.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다가 강좌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로 다 제작되어 있어요. 미리 3개월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미리 만들었어요. 우리 유튜브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주차 무슨 내용 배운다, 몇 주차 무슨 내용 배운다 해가지고 그게 교과서 그림이 보이고 몇 주차 오늘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얘를 처리해서 업로드 할 때 요 그림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는 강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미리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미리 만들 수는 없겠죠. 만약에 내가 이걸 미리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 미리 만들어 놓고 유럽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 갔다 오셔서 업로드 하실 때 이거를 만들어서 올리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책에 뭐라고 써있나 좀 보세요. 이 미리 보기 이미지가 왜 필요하느냐 이거죠. 미리 보기 이미지가 왜 필요할까?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굉장히 쇼킹한 그림들이 나와요.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에. 야하기도 하고요. 야하기도 하고. 애들이 보기에는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올려놔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낚시죠. 낚시. 한마디로. 이 친구는 지금 다람쥐가 이렇게 있는 게 다람쥐. 네, 다람쥐를 이렇게 손에 이제 쥐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사진으로 이렇게 그 글씨를 쓰거나 그냥 그림으로만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귤 방송 중 뭐 대형 랍스타에게 뭐 요런 거 이렇게 우럭 깨끗하게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글씨를 쓰고 그림을 편집해서. 이런 작업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거를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요, 세 가지를 보여줘요. 유튜브가. 영상을 올리고 나면 영상 중에 일부 세 개를 잘라서 이미지로 보여주면 그 중에 골라서 쓰는 거예요. 저 처음에 몰랐으니까 그렇게 골라서 썼거든요. 근데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올렸어요. 초창기에. 근데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라는 게 만들기가 쉬우면 괜찮은데 어려우면 못 만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연습을 했었죠. 저는 지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요. 이거를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자, 보여드리면 우리 수업이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재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재 그림이고, 잠깐만, 얘가 또 안 뜬다 화면이. 그림이 안 움직이는데, 근데 글꼴이 제가 보여드린 글꼴하고 약간 달랐죠? 이 글꼴하고 약간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예, 글꼴이 안 깔려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음 기회에는 강좌명이 바뀌거든요. 영상 촬영과 편집에서 영상 제작이라는 과정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바뀌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음 기회에 맞춰가지고 미리 글자를 쓰겠죠? 그럼 어차피 이 제목하고 이 글자는 동일할 테고요. 여기만 다르겠죠? 1주차, 2주차. 이 교재는 또 교재를 이용해서 제가 만들겠죠? 교재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거 복제해서 슬라이드를 고쳐 쓰면 되는 거니까 저는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영상 만들어 놓고 올리기 전에 이런 거를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 어차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대형 랍스터에게 미꾸라지 100마리를 물음표를 넣네요. 줬다는 얘기야? 뭐 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궁금하니까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클릭해 봤더니 이제 이 집은 랍스터를 키우나 봐요. 집에서 수조에서. 그럼 랍스터가 이제 먹이를 막 먹는 장면도 촬영해서 올리겠죠. 그렇죠? 네, 그런 거. 이거 치킨 한 마리 뭐 10분 컷 해가지고 이 친구는 그 게임하는 친구인데 치킨을 먹는 거를 보여주나 보네.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자기 얼굴에 그 다음에 치킨 먹는 손에 집은 거하고 저 뒤에 치킨 배경 그림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거로 만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앵정TV라고 해서 이 친구 뭐 낚시하는 친구 같은데 물음표가 달랑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모자 옆에 보니까 뭐 놀라는 장면 같은 게 보이고 그렇죠. 예, 물음표 도대체 뭘까?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시키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이거 눌러보겠지. 예. 우리 책에도 돼 있잖아요. 얘를 왜 만들까 하는 거지. 왜 만들까? 이게 중요하니까 만든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죠? 궁금증을 유발시킨다든지 그렇죠? 그 또는 이 영상의 전체 내용을 함축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끼라고도 얘기하는데 미끼 막 예를 들어서 야한 장면 같은 게 살짝 보이거나 이렇게 노출되는 장면들이 보여서 와, 저 안에 보면 뭐 노출되는 영상이 있겠다라고 들어가 보면 그런 게 아니야. 저도 그런 거 눌러보거든요. 관심이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눌러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저런 걸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하고 가봤더니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만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미끼성 이런 거. 예. 이거는 이제 페널티 받아요. 그리고 간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안 들어가려 그래. 가봤자 저것도 미끼인데 뭐 진실성이 떨어지니까 싫어하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릴 때 영상을 업로드하면 세 개의 이미지를 유튜브가 선정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이렇게 하지 말고 직접 제작해서 선택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보세요. 156페이지 보면은 여기 써있네. 시선 끌기. 시선 끌기라는 게 이제 일단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궁금증 유발하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158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기 많은 콘텐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원래 유명한 채널들이 있잖아요. 보람튜브 아시죠? 애기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구독자가 8짜리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굉장한 유튜버인데 거기에 보면 가족들이 나와서 인형 갖고 놀고 장난감 갖고 노는 장면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보다 더 재미나게 영상을 만든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채널에 가보면 구독자가 100명, 200명이고 조회수가 100도 안 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유명도가 다르잖아요. 구독자가 1000만, 2000만이 되는 사람이 올린 영상은 내용이 시원찮아도 사람들이 계속 보게 돼 있는 거야. 유명한 거니까. 근데 신규 유튜버들은 아무리 재미나게 만들어도 아무래도
그 유명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보다는 내가 올린 영상이 노출되는 경우가 적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주 올리면 돼. 자주 올리면 인기가 올라가니까 한번 해보죠. 뭐 픽슬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예요. 픽슬러라는 사이트인데요. 그냥 검색하시면 떠요. 아니면 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오른쪽에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곳에 온라인 포토샵이라고 있어요. 온라인 포토샵. 이게 픽슬러예요. 예. 요렇게 뜰 겁니다. 요렇게. 여기 뭐 클릭하라고 돼 있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플래시 기반으로 작동되는 거라서 크롬 브라우저는 플래시 기반을 싫어해요. 얘를 클릭하면 이제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차단됐다고 나오는데 요거 눌러가지고 관리 모드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요거를 허용을 해줘야 돼.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허용하겠다라고 다시 눌러주면은 이제 픽슬러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No thanks. 이제 픽슬러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설치하는 게 이거는 그냥 픽슬러를 여기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인터넷상에 픽슬러 검색하시면 돼요. 픽슬러 검색하시면 이 픽슬러가 떠요. 이렇게. 온라인 픽슬러 뭐 다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아도브 사이트니까 그렇고, 여기 픽슬러라고 하는 데 있어요. 픽슬러.com.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메모해드리면, 픽슬러는 플래시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상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권한을 부여해 줘야만 돼요. 안 그러면 플래시가, 이 픽슬러가 안 뜰 수 있으니까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픽슬러 실행을 할 겁니다. 픽슬러 실행이라는 건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접속하면 뜨는 거니까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픽슬러 초기 화면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비 그림이 이렇게 떠 있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자, 한번 다시 보세요. 파일에 가서 이거 뭐 여기서 크리에이터 뉴 이미지 하셔도 되고, 오픈 이미지 프롬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해도 되고, 아니면 모르고 닫았다고 하면 왼쪽에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서 뉴 이미지 새로 만들 거냐, 만든 거를 불러와서 할 거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교재 160페이지에 픽슬러 사이트에 들어가서 뉴 이미지 만들 겁니다. 뉴 이미지. 아니면 초기 화면상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그림상에서 요거 누르라는 얘기죠. Create New Image. 예. 자,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데 우리가 한글 문서나 엑셀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 만들듯이 새롭게 만든다는 뜻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이즈를 얼마나 게 만들 거냐 하는데, 사이즈는요, 그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그 화살표 눌러보시면 1280에 쭉 내려가셔야 돼요. 내려가시면 1280, 1720p 720p를 누르시면 돼요. 720p. 예. 제목은 적어주세요. 어차피 연습이라고 쓸 거니까 연습하시면 되고요. 연습이라고 우리말로 쓰시면 되고, 새로 만들기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하시고, 그때 이제 그 프리셋에서 뭐를 할 거냐면은 720p를 지정해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1280에 720이라는 해상도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720에 1280에 720. 유튜브에다 우리 영상 올릴 때 1280에 720짜리로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페어런트라고 보이세요? 요건 투명 그림 만드는 겁니다. 투명 상태. 낙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블로그에다 우리 사진 찍은 거 올리면 워터마크 설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 때는 투명한 상태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OK 눌러주면, 자, 이렇게 투명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다 메꿔서 작업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이 뒤에 들어가면 이거 우리 배우셔야 되거든요. 우리 영상에 들어가 보면, 저도 영상 올리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구독해달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잠깐만 동영상 한번 봐서 볼까요?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 영상이 이제 재생이 되는데, 요 구독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구독, 요거? 요 구독이라는 글자를 누르면 이 채널에 구독하겠다라는 창으로 간다는 뜻인데, 요런 구독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모서리가 둥글게 돼 있어요.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모서리가 둥글게 제작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 때 이렇게 투명한 상태로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투명한 상태로 작업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 그리고 모서리 둥글게 만들고 글자 써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그냥 얘를 720p로 만들어 놓고 트랜스페어런트 안 하고 OK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기존에 작업하던 거는 닫고 해야 깔끔하니까 제가 화면은 닫아놨어요. 그러면 하얀색 바탕에 글씨 그림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광고창이 뜨니까 이건 보셔야 돼요. 무료로 쓴다는 죄로 이런 거 광고 보기 싫으시면 X 눌러가지고 나 이 광고 보기 싫다, 이 광고 보기 싫다라고 하면 안 보여주는데, 끝까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지나면 또 광고가 떠요. 여기도 뭐 광고 같은 게 프로모션 광고가 뜨는데 광고 많이 떠요, 얘는. 자, 왼쪽에 요거 있어요. 왼쪽에 크롭 툴이라든지 무브 툴이라든지 이렇게 마켓 툴이라든지 라소 툴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포토샵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다고 볼 수도 있고,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온라인 상에서 하다 보니까 내 PC보다는 좀 더디게 움직일 거예요. 자, 먼저 그림을 하나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게 영어로 돼 있죠, 메뉴가요. 그럼 저 랭귀지를 가셔가지고 한국어 밑에 있는 한국어를 선택하면 이게 우리말로 바뀔 겁니다. 언어에 가서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 거에 가면 영어, 뭐 독일어, 스페인어, 뭐 불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랍 이런 글자들은 저 내려가면 한국어라고 있으니까 한국어 선택하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나올 테고요. 예. 자, 일단 그림을 여기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림을 이제 어떻게 가져오느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책에 161쪽에 보시면 고양이를 노는 장면을 찍었을 거 아닙니까? 영상을 제작할 때 영상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영상 중에서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그 중에 하나 고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고양이나 강아지 노는 장면 우리가 영상에 올릴 거, 여행에 갔을 사진 찍을 거 아닙니까? 멋있는 장면 찍을 거 아니에요. 배경도 찍고 내가 나온 사진도 찍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되는 거지. 자, 일단 제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 강의실 컴퓨터에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자료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USB 메모리에 항상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을 직접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이쪽에 USB 메모리나 내 컴퓨터에 옮겨 놔야 돼요.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에 제가 찍은 사진이 몇 개 있어도 한번 골라서 가져와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이런 사진이 있네. 그렇죠? 이런 사진이 있어. 만약에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사진 멋있게 촬영하는 방법 5가지 뭐 이렇게 하나 써보려고 그래요. 이런 사진을 가져와서, 이런 사진 가져와서, 여기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파일에 가서 이미지를 열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이미지를 열어서 이렇게 이미지 열게 누르면 그 사진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 광고 또 바뀌었네요. 그러면 제 USB 메모리 안에 자, 요 사진을 하나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찍은 사진은 가로가 3000이고요. 지금 가져오는 작업 사진은 1280으로 세팅했었잖아요. 아까요. 720p. 그러니까 이 사진을 제가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안 맞겠지. 그럼 크기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가져오는 방법은요. 얘를 컨트롤 A 눌러서 복사를 해가지고 뒤에다 붙여넣기 할 건데, 아니면 얘를 직접 고쳐도 돼요. 이 사진을 불러와서 이 사진을 고쳐도 된다고. 여기다 직접 글씨 쓰고 꾸미면 되는데, 그 포토샵 이제 유튜브에서 이 사진을 올린다 그러면 알아서 사이즈가 줄어서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얘를 컨트롤 C 눌러서 요 뒤에 있는 사진 여기다 컨트롤 V 눌러주면 보세요. 사진이 안 갔어. 다 일부만 보인다. 뭐 일부만. 그럼 얘를 어떻게 될까요? 전체 선택해서 얘를 작게 줄여야죠. 이 해상도에 맞게끔. 줄이려면 또 줄이는 명령을 알아야지. 그럼 여기에 뭐 조정이라는 명령을 가던 뭐 편집이라는 명령을 가던 여기에 이런 거 있네. 자유 변형. 포토샵도 컨트롤 T 누르면 돼요. 그럼 이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다 안 나왔거든. 못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가져온 사진 말고요. 원래 사진이 있었잖아. 원래 사진. 저 원래 사진 제가 3000짜리 가져온 사진이 있잖아요. 이거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얘는 일반 디카에서 촬영된 사진이라서 해상도가 클지는 몰라도 비율이 안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16대 9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6대 9. 얘는 4대 3 비율이거든요. 3대 2, 3대 2 비율이에요. 그래서 16대 9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예. 다시 새 이미지 눌러가지고 3000호 작업하기는 어려우니까 다시 720p에다 맞춰갖고 사진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사진을 복사해서 가져왔을 때, 뒤에 있는 창하고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창을 조절해야 되는 과정들은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컨트롤 C 눌러서 아까 이 뒤에 있는 데다가 컨트롤 V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컨트롤 T 탭이 열리는데, 이 편집에 가서 자유 변형 누르면, 자, 지금 보이죠? 뒤에까지 넓게까지. 그러면 얘를 바짝 줄여가지고요. 바짝 줄여가지고 이제 보이죠? 그렇죠?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다 맞춰야 돼요. 이렇게 맞추고 얘를 좀 넓혀야 되는데, 넓히다 보니까는 깨졌어요. 깨지면 뭐 요 정도만 쓰지 뭐. 화면 벗어난 거는 뭐 버려야 되고. 화면 벗어난 건 버려야지 뭐. 요만한 사이즈로 약간은 그림이 깨졌는데 일단은 가져왔으니까, 아까 여기 편집에 가니까 컨트롤 T 눌렀더니 컨트롤 T가 요 새 탭 누르는 거랑 똑같은 명령이 들어가네요. 천상 제가 편집에 와서 자유 변형을 눌렀어. 그러면 이 사이즈가 아직 이 사진에 안 들어오지 않은 상태니까는 얘를 좀 조절을 하면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시 보여드리면요, 이 사진을 컨트롤 C 눌러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렀더니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편집에 가서 자유 변형 눌러가지고 이 비율을 줄이고 늘려가지고
한 요 정도까지 보이면 돼요. 요 정도까지 이렇게. 엔터를 딱 누르면 지금 요만한 사지로 아까 그 여부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쓰고 작업하면 되는 거지. 우리 교재 1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반복된 얘기지만 비율이 똑같은 거를 복사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딱 맞은 거예요. 안 그러면 천상 사이즈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온 사진이 있었죠. 아까 복사했던 거는 닫으세요. 화면이 걸거덕거리면 불편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가져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고양이 그림이잖아요. 우리 교재에는 고양인데 영양제 뚜껑 여는 소리에 고양이가 깜짝 놀라고 그걸로 찾아오는, 이렇게 달려오는 그림 같이 그런 영상에 온 거야, 지금.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써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배경에다가 처음에 그림 한번 가져왔다가 다시 그림 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겼는데 이 레이어는 필요 없거든요. 자, 얘는 휴지통을 눌러서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배경에다가 지금 그림 복사해서 붙인 게 위에 떠 있는 셈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레이어라는 개념, 레이어 개념을 아셔야 돼요. 레이어는 켜켜이 쌓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층층별로 쌓는 거, 층층별로 쌓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형놀이 할 때 인형 위에다가 옷 그림을, 옷으로 만든 종이를 오린 거를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종이 위에다 물감 바르잖아요. 그럼 종이 위에 물감이 그려진 거니까 두 겹이죠. 종이라는 겹 하나 있고 물감 겹이 있고. 근데 물감을 위에다 또 물감을 칠하면 또 한 겹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글자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글자는 아래 보시면 A라고 돼 있어요. A. 도구 밑에 A라고 돼 있으니까 A. 그 A를 눌러가지고 여기다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셔가지고 글자를 쓸 건데, 이 책에서는 뭐 이렇게 아기 고양이라고 썼지만 저는 글자를 쓸 거고요. 이렇게 글자를 쓸 거고, 이 글자를 써놓고 이 글자에 대해서 색깔은 저 위에는 하얀색으로 만들 거예요. 하얀색, 노란색, 뭐 녹색, 파란색, 붉은색. 저 왼쪽 모서리로 가면 이쪽에 있는 검정색, 저 왼쪽 위는 위 상단은 하얀색. 이렇게 얘를 가운데 맞춤할 건지 오른쪽 맞춤할 건지 왼쪽인지, 글꼴은 뭐로 할 건지, 글꼴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글꼴을 쓰실지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글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요. 휴먼체 뭐 여러 가지가 있네. 그렇죠? 근데 잠깐만, 맑은 구딕,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글꼴이 안 보인다. 우리말이 잘. 글꼴이, 여기 갖고 있는 글꼴이 다 안 보이네요. 잠깐만. 이 컴퓨터 안에 글꼴이 뭐 한컴 있고, 제주 한라산채도 있고, 포천 막걸리채도 있고, 이순신채도 있고 이런데 이 글꼴이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얘는 윈도우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인터넷은 글꼴이 있긴 하지만 지원되는 경우 많지가 않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골라봐야 되는데 역시나 글꼴이 많지는 않아요. KTNG 뭐 이런 거는 있고요. 그 다음에 웹딩스, 뭐 웹딩스는 글꼴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쓰면 안 되고, 한결의 글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글꼴이 많지는 않네요. 요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써볼 겁니다. 이렇게 마땅치가 않네. 자, 일단 이거로 한번 정해 놓고요. 예.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이 글꼴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글자가 있는데, 자, 어딜 보시냐면 레이어인지 글자인지를 보셔야 돼요. 레이어는 이 그림이고요. 꽃그림이고, 요 하얀색에 되어 있는 건 글자 영역이니까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글자가 보이고요. 여기에서 글꼴의 크기를 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크게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저 위에 보면 무브 툴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얘를 이용하면 얘가 움직여져요. 잠깐만, 이 글자를 A자 눌러놓고 다시 여기를 클릭하면 얘가 오른쪽 정렬을 해야 멋있겠는데? 오른쪽에 맞춰서. 저는 지금 왼쪽에 그림이 보이니까 사진을 멋있게 촬영하는 10가지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여기 A자 눌러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글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멋지게 촬영하는 10가지 방법, 아니면 뭐 5가지 방법, 뭐 이렇게 숫자를 쓰면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태 A 상태에선 글자를 고칠 수는 있지만 위치를 조정하실 수는 없으니까 위치 조정하실 때는 반드시 저 꼭대기에 있는 이동 툴이라고 있잖아요. 저 위에 이동 툴이라고 있잖아요. 이동 툴을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로 여기를 드래그 하시면 위치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는 제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A자 눌러서 여기 비어있는 데를 다시 클릭해서 이정민 훈장이라고 제가 따로 쓰겠죠. 이렇게 쓰겠죠. 마찬가지로 색깔은 하얀색으로 지정할 겁니다. 여기다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여기 현재 보이는 색깔이고요. 이렇게 조정하면 하얀색으로 나타나요. 여기 보면 뭐 RGB라고 해서 색깔을 조합하는 기능도 있는데 조합할 줄 모르시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서 저 이름은 또 무브 툴을 이용해서 대략 한 요 정도에서 놓으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글자를 이제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글자를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대로 저장을 하시면 여기 이제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처럼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잠깐만. 그림이 정신이 하나도 없네. 막 배경 그림 막 떠가지고. 예. 자, 162쪽에 지금 보시면은 글자를 썼는데 이 글자가 그림이 올라가야 되고 그 레이어라는 개념이 뭐다라는 거를 설명해 놨어요. 하여튼 그림보다는 글자가 위에 있어야만이 이 그림의 글자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하나, 요 레이어에 보시면 여기요, 레이어 오른쪽에 글자를 써놨는데 그 레이어에 여기 있어요. 왼쪽에 보면 토글 레이어 세팅, 그 다음에 동그란 레이어 마스크 추가, 그 옆에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이 글자를 쓴 레이어인데 이 글자의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서 얘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그림자 효과를 준다거나 이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림자, 요거 화면을 벗어나면 오른쪽 광고창 쪽으로 가면 안 보이니까 왼쪽에다 놓고 해볼게요. 자, 그림자 효과를 주겠다. 그림자를 넣었더니 사진을 멋지게 촬영하는 10가지 방법에 검은색 그림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면 내부 그림자를 둘 건지, 내부는 그렇고 내부 광선 효과를 주는 게 좋을지, 외부 광선 효과를 주는 게 좋을지, 경사를 주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주는 게 좋을지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때 잘 보세요. 내부 그림자를 클릭하겠다 그러면은요, 내부 그림자를 클릭하면 이 내부 그림자라는 글자를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그림자를 어떻게 줄지 떠요.
책에서는 그림자 효과를 체크하고요. 이 그림자 효과라는 글자를 누르면 그 효과를 처리하는 기능이 여기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자를 가깝게 할 건지 멀게 할 건지, 투명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림자가 살짝 보이게 하는 게 좋을지, 크기는 크게 하는 게 좋을지 작게 하는 게 좋을지, 색깔을 검정색으로 넣을 건지 붉은색으로 넣을 건지, 그 글자 뒤에 그림자가 붉은색으로 각도는 얼마큼 조정해서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보시면 좋고. 예. 그림자가 똑같은 흰색이면 어떨까요? 그림자가 똑같은 흰색이면 번지는 것처럼 보여서 보기 싫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림자 효과를 빼고 외부 광선 효과를 주려고 그래요. 외부 광선 효과. 이때 체크를 먼저 하느냐, 글자를 누르면 체크가 되고 다시 누르면 해제가 되는데, 이 외부 광선 효과를 클릭하고 감도나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이 글자에 강도라든지 강도, 불투명도를 정해줘 가지고 색깔은 뭐로 정해줄지 이거를 넣어주면 글자가 아무래도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림자 효과를 체크하고 그림자 효과에다가 색깔은 검정으로 넣고 거리는 7 정도를 줬고요. 크기는 0으로 놨고요. 네, 이렇게 글자에 그림자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는 100을 줬네요. 100. 그 다음에 외부 광선 효과에는 100을 주고 강도는 10을 줬어요. 10. 크기는 3 정도 준 것 같아요. 3. 색깔은 까만색이에요. 그 색깔은 까만색인 것 같아요. 까만색은 뭐 이쪽에 가면 까만색 나오겠죠. 이렇게. 글자 주변에 약간 거무틱틱한 외부 라인이 생겼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 이렇게 영상에 지금 뒷배경이 하얗게 밝게 보이면 이 흰색 글자가 안 보이죠. 당연히 하얀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 쓰면 안 보이죠. 그래서 하얀색 글자에 검은색 테두리를 눌렀잖아요. 그럼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가, 하얀색 글자가 보이는데 테두리 선 때문에 잘 보이거든요. 입체적으로. 이걸 많이 써요. 그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이 글자도 여기 있는 글자에도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가면 외부 효과를 주고, 그렇죠? 이 외부 효과를 주고, 색깔은 검정색을 줘볼까요? 검정색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에 들어가서는 얘를 100 정도로 주고요. 100 정도로 주고, 거리는 아까 얼마라고요? 7 정도를 줬어요. 7 정도. 색깔은 검게. 크기는 얼마? 네, 요거만 좀 크기를 너비 이렇게 거의 길이를 줬는데, 이 길이가 너무 길면 보세요. 밑에 그림자가 너무 많이 벌어지죠? 너무 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7 정도 주면 글자를 입힌 효과처럼 보여가지고, 입힌 효과처럼 돼가지고 글자가 좀 잘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그림자를 만약에 제가 노란색 지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노랗게 보이는 거죠. 노란색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연습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죠. 그 다음 지금 그래서 164쪽에도 보시면 영양제 뚜껑 여는 소리에 달려오는 아기 고양이에서 얘도 약간 밝은색 바탕이라서 흰색이 잘 안 보이니까 그림자를, 외부 그림자, 외부 광선 그림자 효과를 줘가지고 글자를 좀 보이게 처리했어요. 네. 그 다음에 뭐를 만들 거냐면요, 여기다가 하얀색 테두리를, 하얀색 배경 그림 하나 눌러 볼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거예요. 이거 사진을 멋지게 촬영한 10가지 방법이라고 있는데, 분명히 이 글자의 주변에 하얀색 반투명의 네모를 하나 그려 놓을 겁니다. 그럼 반투명을 먼저 그리고 글자를 쓰던, 글자를 쓰고 나머지 도형을 그리든 상관은 없어요. 자, 어딜 가서 그릴 거냐면요, 165쪽에 3번 설명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기 도구라고 있어요. 그리기 도구. 요게 복제 도장 도구 밑에 보면 그리기 도구라고 있는데요,
얘를 이용해서 이제 그릴 거거든요. 예, 그러면 뭐가 오류가 났다. 여기를 레스터화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추가 옵션이 없다고 돼 있고요. 자, 얘를 눌러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서 네모를 그리든 원을 그리든 그리려고 보니까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포토샵에서는 그려지면 자동으로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데 이 픽슬러에서는 오른쪽 밑에 보시면 휴지통 밑에 레이어라는 걸 하나 먼저 만들라고 돼 있어요. 얘를 만들면 투명 비닐처럼 한 겹이 생기거든요. 이 위에다가 요 직사각형을 그릴 거냐, 모서리가 둥글게 만들 거냐, 동글뱅이를 만들 거냐. 모서리를 둥그렇게 만들 거다 그러면 그 크기를 얼마큼 만들 거냐, 반투명이냐 불투명이냐 완전 투명이냐, 그 다음에 경계 크기, 반경 이런 거를 만들 거고, 색깔은 제가 하얀색 바탕으로 만들 거니까 얘를 하얀색으로 지정해 주시면 여기 하얀색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불투명도를 따라서 바뀌겠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글자가 도형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 다음에 글자를 가렸잖아요. 순서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위에 네모가 위에 올라가고 글자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 레이어라는 게 이 글자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이 글자가 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반투명 네모 위에 이 글자가 정확히 보이는 셈이죠. 그래서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 네모의 위치를 살짝 조정해 주시면 되죠. 이거 글자가 좀 선택된 거고요.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움직이면 이 네모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랬더니 지금 이 글자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게 배경이라는 게 너무 흉하게 돼 있어. 그림자 효과 빼버리고, 그래, 이게 낫겠다. 그림자 효과가 아까 들어가서 네모 배경이 없었을 때는 얘가 좋았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림자 효과가 들어간 게 너무 지저분해서 뺐어요. 훨씬 잘 보이네,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글자가 들어가는 배경 막대를 파멸을 하나 만드는 거죠. 책에서는 불투명도를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불투명도를 만들 때 먼저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다 그릴 건지, 여기다 다시 그릴 수 있어요. 이만큼 다시 또 그릴 수 있어요. 이거를 불투명도를 얼마나 줄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편하신 만큼. 제가 레이어를 하나에다가 네모를 2번 그렸더니 이 네모를 지우려면 전상 편집에 가서 입력 취소 눌러서 이 네모를 지우는 수밖에 없네요. 예. 만약에 이 글자, 이정민 훈장이라는 글자에도 이 네모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게 수월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도 가는데, 얘랑 한 세트가 되다 보니까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지금 아주 보기 싫은 현상이 돼서, 여기다 다시 그리려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다시 그려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좋다. 그렇게. 그럼 우리 이제 166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 주변으로 테두리 박스를 하나 그려가지고 글자를 좀 잘 보이도록 그렇게 작업을 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디 갔어? 뭐가 빠졌다? 요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을 거예요. 이 글자는 고치려고 그러면 요렇게 줘서 처리하면 되고요. 예.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시면 이 상태에서 이제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누르시면 돼요. 저장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완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대략 지금 책에는 샘플 그림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 제가 USB 메모리 복사해 드린 거 있잖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2020이라는 그 폴더를 복사해 드렸는데 그 안에 샘플 그림이 있나 좀 볼까요? 이 안에 된다 유튜브 영상 만들기 개정판 실습 파일 안에 없다. 그림판으로 만드는 거는 설명을 해놨어요. 이 책에 픽사베이라고 하는 거죠. 뭐야, 그 픽슬러를 이용해서 우리 만드는 걸 설명해놨는데 왜 안 움직여? 그림판 있잖아요. 우리 윈도우상에 그림판 있잖아요. 그 그림판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를 설명서를 만들어서 여기다 껴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 이렇게 그림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배경 그림 박스 넣고 글자 넣고 이렇게 하는 과정, 그런 거 설명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책대로 공부를 하면 할 수는 있겠죠. 네, 그 설명이 나와 있고, 샘플 그림이 없어. 여기 샘플 그림이 없어서 천상 여러분 갖고 계신 사진 갖고 해야 돼요. 아니면 저거 있어요. 우리 그 베가스 공부했던 교재 샘플 안에 사진 폴더는 되게 많아요. 사진 안에 150개 이상의 사진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 고르셔갖고 작업하셔도 돼요. 얘는 1280에 720짜리입니다. 예. 여기 뭐 꽃그림도 있고요. 뭐 애기 그림도 있고 음식 뭐 짬뽕 그림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 고르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포토스케이프라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사진 편집을 눌러가지고 어떤 그림인지를 클릭하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그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누구 합격하신 내용이네.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개체감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재미난 거. 얼굴, 분장, 하트 모양, 몸방 모양 이렇게 앞전 꽂은 것 같이 연필로 그림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이런 번쩍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점수 1에서부터 몇 점까지 숫자가 보이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받아쓰기 같은 거 하면 빨간색 연필로 몇 점 맞았어요 하고 숫자를 써주고 밑에 줄줄 짝짝 그리잖아요. 그런 그림이 저는 다 있어요. 빵점에서 100점까지 101가지가. 그런 걸 구했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집에 있더라고. 이런 그림들이 이 포토스케이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안에 보여요. 그게 어디냐면요, 우리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스 X86 포토스케이프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안에 가시면 이제 발룬이라고 해서 발룬, 그 다음에 여기 큐브라고 돼 있나, 이렇게 프레임, 아이콘 같은 거 뭐야, 아이콘 이런 거 아까 포토스케이프상에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여기도 있어요. 요런 게 있거든요. 요런 거 말탄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번쩍거리는 거 있잖아요. 아까 이런 번쩍거리는 거,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런 게 있거든요. 요런 거를 우리가 가져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포토스케이프에서, 이런 그 픽셀러에서 이미지 열기 눌러가지고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 X86 그리고 포토스케이프라는 곳으로 가보면 그 안에 이렇게 뭐 발룬 말고 프레임, 아이콘 이런 거 있잖아. 아이콘 그런 데 가보면 요런 그림들이 있거든요. 돌 떨어지는 그림 같은 거, 그 다음에 여행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스탬프 이런 거, 웃는 거, 요런 거. 얘를 제가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면은 여기에서 어디로 갔대?
열기 눌렀더니 어디로 샜어? 얘를 열기 누르면 어디에 나와? 어디로 도망갔는데? 잠깐 이미지 열기. 포토스케이프가 문제가 생겼나? 닫아볼게요. 파일에 가서 이미지 열기.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제가 선택해서 열기 누르면 뭐라? 왜 안 보여?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열린 거를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일로 새 이미지 눌러서 여기서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서 이 그림을 열기 누르면 조금 엉뚱한 게 또 왜 이 컴퓨터가 돌겠는데? 오작동을 하는데 오작동을 파일에 가서 새 이미지 누르고 여기다가 이런 그림을 가져오게 되면은 작업하는 거 다 배렸는데?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렇게 이제 요 사진들을 가져와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이미지 열기 눌러서 물음표 이미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그럼 얘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안 보여요. 이 컴퓨터가 이상한 건지 몰라도.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가져와서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복사 눌러서 이 고양이 그림에다가 가져와서 놓으면 고양이가 이제 뭐가 궁금한 효과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픽셀로 닫았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 자, 뉴 크리에이트 이미지 들어가서 720p로 만들고 제가 파일에 가서 이미지 열개 눌러가지고 아까 제 USB 메모리에 있는 사진을 다시 가져와서 꾸며 볼게요. 그럼 얘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누르고 편집에 가서 모두 자유 변형 눌러 가지고 사이즈를 좀 줄여 가지고 사이즈 좀 줄여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엔터를 탁 치면 들어가고요. 원 사진은 제가 닫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글자를 쓸 건데 A자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사진 멋지게 촬영하는 10가지 방법 멋지게 글자를 잘라서 여기다 오른쪽 정렬 누르면 글자가 오른쪽으로 갈 테고요. 글자 색깔은 하얀색으로 제가 잠깐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크기는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 툴을 이용해서 위치 조정해 주시고 아니면 글자를 다시 A자 눌러 가지고
10가지 방법. 이렇게 줄을 따로따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줄을 따로따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글자를 썼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네모를 아까 그렸지 않습니까? 어디 갔어요? 네모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렸어. 근데 이제 이거에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다시 레이어를 하나 만들 때, 네모를 만들 때 불투명도를 한 50 정도 줘볼까요? 50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글자가 보이고요. 색깔을 흰색으로 해야 되는데 못 고쳤네. 네, 다시 이것도 고치면 고칠 수가 있겠지만 그냥 다시 지워서 다시 해보죠. 다시 레이어 하나 만들고 네, 하얀색으로 다시 네모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순서는 이렇게 글자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게 낫죠, 그렇죠? 글자가 잘 보이게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요. 외부 광선 효과를 좀 주면 그때 글자가 뒤에 좀 멋있게 보인다 그랬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글꼴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글꼴이 많지가 않아서 뭐가 조금 마음에 드는 글꼴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쓰는 좋은 글꼴 같은 경우는 마음에 없어서 이것도 너무 쭉 쳐졌고 이런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글자를 좀 크게 꾸밀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이렇게 정도 만들어서 글자를 놨어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누를 때 여기 자세히 보시면 형식이 있어요. 형식. 이름에다 여러분이 쓰시면 되지 뭐라고 쓰시면 되는 거니까 쓰시면 되는데 포토 10이라고 저는 썼고요. 품질은 100%로 해주세요. 품질이 숫자가 낮으면 사진이 엉망이 돼요. 품질이 8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100으로 바꿔주시고요. 형식은 JPG 아니면 PNG로 저장하시는데 PNG로 해주시면 좋아요. PNG. 네, 그거 좀 나열해 드릴게요. 사진을 저장할 때 JPEG 또는 JPG 이로 할 거냐 아니면 PNG로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JPG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손실 압축 기법을 써요.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합니다. PNG는요 비손실 압축 기법을 써요. 그러니까 비손실이니까 압축을 저장할 때 사진이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색상이. 대신에 얘는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PNG 방식으로 저장하면 투명 배경을 제작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새로운 사진 만들 때, 새 이미지 만들 때 여기 보면 파일에 가서 일단 저장부터 할게요. PNG로 저장부터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가 사진 불러온 데다 저장할 텐데 아까 여기에서 파일에 가면 새로 만들기, 새 이미지 만들기 할 때 투명한 거를 만들겠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저장할 때 PNG로 꼭 저장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제가 A 글자를 써가지고 1, 2, 3, 4, 5, 6, 7, 8, 9, 0이라고 썼어요. 이 글자의 크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얀색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면 글자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뭐냐면 투명 바탕에 하얀색 글자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저장할 때 JPEG로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로 저장해 놓고 확인. 자, 이번에는 얘를 저장을 다시 누를 때 2로 고쳐놓고요. 2로 고쳐놓고 얘를 PNG로 저장해 볼게요. PNG로 저장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저장한 폴더가 제 USB 메모리 안에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여기에다 저장했는데요. 얘는 1이고 얘는 2잖아요. 그렇죠? 얘는 1이고 얘는 2인데 자세히 보시면 글자 보이세요? 얘는 안 보이죠? 얘는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사용할 때 기존에 그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잠깐만, 제가 여기 그림을 갖고 있는 거 중에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그림이 있는데 어디 갔느냐, 요 그림에서, 자, 이 그림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아까 그 글자 1, 2, 3, 4, 5, 6, 7, 8, 9, 0이라는 그림을 썼잖아요. 글자를 썼는데 얘를 한번 직접 가져와 볼게요. 겹쳐 볼게요. 포토스케이프는 사진 위에서 사진을 겹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수월하게 겹쳐지는데, 자, 1이라는 그림을 가져오면은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겹쳐지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다시 이번엔 아까 2라는 그림으로 가져와 볼게요. 2가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가져오면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보이죠? 그렇죠? 아까 여기에서 하얀색 글자를 쓰고 나머지를 투명 상태로 우리가 글을 썼는데, 이 저장을 할 때 JPG로 저장을 하면 투명 배경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가요. 근데 PNG 형식으로 저장하면 투명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글자를 써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블로그 공부할 때도 많이 쓰고요. 아까 이제 뒤에 말씀드렸죠. 구독 버튼 같은 거 누를 때는 이거를 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 물음표 그림도요, 투명 상태 물음표만 그려진 거죠? 투명 상태 물음표만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하얀색 바탕에 물음표가 들어있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갖고 온 것 중에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에 사진들이 좀 있는데요. 사진들이 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작업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요렇게 글자 보이시죠? 그렇죠? 목개지덕이네 이런 게 보이는데, 이거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왔냐면, 이거는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 투명 바탕에 흰 검은색 글자를 쓴 걸 거예요, 아마도.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가져와 볼까요? 이건 지워버리고, 그림을 가져올 때 여기 들어있던 건데, 여기에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얘를 한번 가져와 보면은요, 아, 하얀색 바탕에 흰 글씨, 검은 글색 글씨네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하얀색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뭐였지? 이건 뭘까? 이건 투명한 그림일까? 아, 이것도 하얀색 배경이네요. 그럼 안 되잖아. 검은, 투명한 상태에서 저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작업해 놓으려면 여기서 픽셀러에서 배경을 투명하게 이제 잘라버려야죠. 빼버려야지. 그렇죠? 여기 뭐 있다. 저 아래쪽에 뭐가 있네. 그렇죠? 호기심인 이런 것도 있고, 행원자의, 이거 PNG 바탕, PNG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건 뭐고? 아, 여기 있다. 여기. 이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있다. 낙관. 낙관 같은 거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장 투명한 거를 가져오면 이렇게 도장만 찍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꽝 찍으면 제가 마치 제 낙관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기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예. 이정민 도장, 이거는 뭐 JPG잖아요. JPG를 가져오면은요 하얀색 배경이 보이죠? 하얀색 배경이 보여요. 예. 그 다음에 다시 다른 그림 가져오면 여기에 명함도 있고 캘리그라피가 있는데요. 이 캘리그라피를 가져오면 이렇게 보이죠. 하얀색 바탕에 이정민 써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캘리그라피 그 배경을 하얀색을 지운 게 있단 말이에요. 포토샵에서. 캘리 투명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네, 글자만 보이죠? 글자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하얀색 배경을 지워버린 거야. 그럼 제가 이거를 줄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면 아, 이게 하얀색 글자면 더 좋았을 텐데. 이 검정색이 아니라 하얀색으로. 그럼 하얀색 칠해주면 되겠지 뭐. 여기에서도 요거 빼버리고 여기다가 제 낙관을 한번 가져오면 이미지 열기 눌러서 여기 이정민이라는 폴더에 가보면 도장 투명이라 된 걸 가져와 가지고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보이세요? 예, 전체 선택해서 복사 눌러 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눌러 가지고 붙이면 그리고 편집에 가서 자유 변형 눌러 가지고 너무 크니까 살짝 줄여 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엔터 치고 얘를 쓱 올리면 마치 저기다가 제가 낙관 찍은 거 마냥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를 여기다 놔도 되겠죠? 이렇게 놔도 되고 근데 보통 사진 이렇게 주변에다 두니까 요렇게 이제 맞춤 미리 보기 되는 거죠. PNG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그게 좋은 거지.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이 됐으니까 한번 다시 저장할게요. 저장에 들어가서 PNG로 하지 말고 JPG 저장하는 게 제일 좋아요. JPG 저장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는 이대로 저장을 한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어디에 저장했지? 포토10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네요. 여기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유튜브 상에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뭐가 잘 안 되세요? 가리면서 확인해 드릴게요. 자, PNG로 저장을 했어요. PNG로 저장했는데 우리 167쪽에 보시면 그 물음표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물음표 이미지 같은 거를 가져와서 써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하잖아요. 내가 포토샵으로 그리면 좋은데 그리기는 싫고 솔직히 그러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런 그림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저 사이트 모음에 가시면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레이소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진 보는 데고요. 무료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 여기 보면은 요런 이제 뭐 고추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그림을 우리가 가져와서 쓰고 싶다 이거야. 이렇게. 자, 이거 있어요. 출처를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상업적 웹사이트를 만들려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단, 가능합니다. 이때 이미지 자체를 배포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거야. 자, 고추 그림 제가 가져왔는데요. 퍼가세요.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야. 배포권이잖아. 그건 배포권. 그건 안 되고, 단지 이 그림을 가져와서 내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쇼핑몰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저희 농장에서 키운 고추입니다. 싱싱하시죠? 하고 이 그림이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고추를 제가 들고 있는 쟁반에다 받쳐놓은 그림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클릭하면 이제 구매하는 사이트로 넘어가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 그냥 다운로드 하는 용도로는 안 됩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 추상물도 있고, 뭐 컨셉도 있고, 뭐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컴퓨터 그림도 있고요. 뭐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요 무료 이미지 넷에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앞전 그림도 있고, 뭐 이렇게 집 모양도 있고, 돈 모양도 있고 있잖아요. 찾아봐야지. 여기다가 적어볼까? 물음표라고 검색을 하면, 물음표라고 검색하면, 물음표가 검색. 왜? 물음표 하나 없어? 느낌표가 있나 보고 검색해볼까? 느낌표를 검색하면 추상물에 들어가면 뭐가 있나 보자. 뭐야? 여기서 이런 거를 이제 찾아 쓰는 거죠. 이런 거 뭐 드론 그림도 있고 뭐가 있다는데 이런 걸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픽사베이 사이트라고 있어요.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플랫 아이콘이라든지 이런 거, 플랫 아이콘. 여기다가 물음표라고 검색해 보면 과연 물음표가 있나 볼까요?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뭐 퀘스천 마크라고 쓴다든지 이렇게 쓰면 여기에 뭐가 좀 잘 나오겠죠. 그렇죠? 예. 이게 뭐야? 애니멀, 에디트 툴, 뭐 헐리데이 한번 검색해 볼까요? 헐리데이 카테고리에는 이런 그림들이 있네. 이런 거 이런 그림들을 내가 가져와서 요런 거 클릭하면 요런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PNG로 저장하면 되지. PNG는 여기 주변이, 이 주변이 여기 이렇게 보이는 내규탱이 있잖아요. 얘가 여기 안 보이지만 요 내규탱이가 투명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럼 PNG로 저장을 하시면 이거는 돈을 내고 쓰는 거죠. 이거는 그냥 쓰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그냥 쓰면 뭔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있겠지. 예. 잘 모르시면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뭐라고 지기랄 설명이 나오겠죠. 예. PNG로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무료 다운로드. 이게 뭐야? 얘를 복사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 우리말도 어렵네.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 픽점보라고 있어요. 픽점보.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그림들이 있고 사진들이 있어요. 이 사진들을 내가 무료로 쓸 수 있는지, 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내가 그냥 보는 건 프리인데 다운로드는 얘를 유튜브에다 올리는 건 상업적 목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금전적으로 아직 수익이 안 생겼지만 수익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클릭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운로드 받으려고 봤는데 이거를 과연 그냥 공짜로 받아도 되는 건지, 이런 게 여기 모든 무료 사진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다운로드 받았는데 밑에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여기에 아까 여기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설명이 뭐 뜬 거라서 그런 건데 다운로드 받았고, 이거 지금 여기 방울토마토야? 이거 다운로드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PNG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포토스케이프에서 사용해도 되고, 자, 여기에서 제가 이 사진을 만약에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있잖아요. 그렇죠? 빛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 동그란 거 주변에 투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PNG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니고 또 하나는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여기 픽사베이.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픽사베이. 가장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다 검색하시면 돼요. 이것도 우리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저 아래로 내려가시면 언어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 그냥 제가 여기다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물음표라고 검색해 보면 요런 물음표, 요 물음표, 물음표 요것도 있다. 여기 물음표, 요런 물음표, 요런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요런 물음표, 물음표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과연 얘는 과연 하얀색 바탕에 아닌지 투명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얘를 클릭해 보면 얘는 어차피 배경이 투명은 아니잖아요. 얘가 투명인지는 하얀색 바탕 같은데? 하얀색 바탕? 왜 그러냐면 요거 보세요.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물음표 주변에 여기 동글뱅이 주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가요. 격자무늬죠? 여기 격자무늬잖아요. 이 부분이요. 이게 투명하다는 의미거든요. 요거 볼게요. Y. 얘는요. 주변이 격자무늬로 돼 있잖아요. 이게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다운로드가 되는데 지금 다운로드가 돼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요거를 가져와 보는데 자 보세요. Y라는 글자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 Y라는 글자가 투명하게 글자만 보이죠? 요게 투명이란 개념이에요. 여기가 주변이. 얘는 어차피 투명은 아니고 얘는 한번 볼까요? 얘 꽃그림으로 투명이 되어 있는데 요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격자무늬잖아요. 이게 투명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 물음표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얘도 투명해요. 주변이. 얘를 여기다 써주기에는 좀 약간 묵직해 보이죠? 우리 교재는 약간 좀 귀염성 있게 보이는데 얘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yes 아니면 no라고 써 있는 거는 하얀색 바탕의 그림이에요. 이건 하얀색 바탕입니다. 그럼 얘를 올리면 하얀색이 보이니까 안 돼요. 얘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가 사용을 했잖아. 이렇게 사용을 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그 그림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요건데 요걸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안 되지 이거는. 의미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요런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아니면 유튜브 상에서요. 유튜브가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에서 물음표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물음표라고 검색하면 이미지가 있거든. 여기 이미지가 있거든. 이 물음표 이미지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물음표 이미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이거를 그냥 아무거나 가져오시면 안 돼요. 저작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도구에 가볼까요? 도구 가보세요. 설정 말고 도구에 가보시면 여기에 사용권이 있는데 사용권이 수정 후 재사용 가능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정 후 재사용 가능. 발음도 안 돼. 그러면 약간 물러질 거예요. 양이 좀 줄어드는데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얘를 눌러보면은요. 여기 요렇게 보이죠? 그렇죠? 여기 좀 뭐가 보이는데 이게 격자무늬에 검은색 있는 걸 봐서는 투명색인 것 같아요. 투명 바탕이. 그럼 포토샵이나 이런 거 할 줄 아시면 요 물음표를 잘라도 되고 물음표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도 되고 꾸미면 되지. 그렇지. 꾸미면 되지. 얘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얘도 지금 그게 가능한데 여기 지금 이게 SVG 뭐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투명한 상태에서 이 물음표 기호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는 여기서 확인해 보셔가지고 이거를 써도 되는지. 얘는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물음표니까 안 돼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요. 얘도 하얀색 바탕이죠. 하얀색 바탕이고 요건 하얀색 바탕이고 얘는 투명 바탕이고 요런 거를 내가 쓸 줄 알면 되는 거죠. 이건 하얀색 투명 바탕이고 요렇게. 검색해 보셔서 쓰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아니면 아까 그
픽사베이라고 하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요거 있죠, 요거요, 이거. 열광하겠습니다, 열광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기에서 2020이라고 하는 걸 검색해가지고, 이거예요, 이거. 이 그림이 투명 바탕에 글자가 써 있는데, New Year's 뭐 써 있잖아요, 밑에. 이건 지워버렸어요. 이건 지워버리고, 요거 사람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제가 잘라서 쓰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열광하겠습니다, 열광하세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제 낙관 도장 찍은 거고, 여기다 번쩍거리는 거는 요 안에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여기 특수효과 중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런 거 가져와서 제가 여기다가 번쩍거리면 번쩍거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은 거라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공짜 데이터 불러와 가지고 제가 꾸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훈장 속에 들어가면 저 아래쪽에는 이렇게 교학상장이니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작업해 가지고 글자를 써서 한 거고요. 한글 2010에서 우리말 쓰고 한자로 바꿔 가지고 글꼴 고쳐 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이미지화 시켜 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고요. 다 뭐 이렇게 만드는 거지, 꾸깃꾸깃 만드는 거지 뭐. 어떤 걸? 아, 그림 같은 거를 내가 그리겠다. 그릴 줄 아시면 그리면 되는데 전 그림 솜씨가 빵이라. 뭘로 그리냐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그리치기가 불편하시면 태블릿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안84 누군지 아시죠? 만화 그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마우스를 그리는 게 아니라 연필이 따로 있어요. 컴퓨터로 연결되는 화면이. 그럼 그걸 보면서 연필처럼 그림을 그리는 게 있거든요. 예.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그림 그리는 태블릿 하고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볼게요.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런 게.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요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거 이제 아이패드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연필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에도 연필 노트 같은 경우에는 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린다거나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그림도 있고, 요거는 본래 와콤이라고 하는 제품은요, 그림 그리는 기계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도 이걸 써야 되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서피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되니까, 그러니까 노트북이 터치가 되면 연필을 가지고 그 터치가 되는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컬러 선택하고 그리면 되지. 우리가 윈도우 7에서는 그림판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목록에 가면 보조 프로그램 안에 그림판이 있는데, 이 그림판을 이용해서 보세요. 여기 브러쉬를 이용하면 브러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산모양도 그리는데, 이때 이거를 여기 연필 같은 거를 이용해서 색깔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두껍게 그려도 되고, 여기 블러쉬를 이용해서 브러쉬 같은 경우도 이런 브러쉬가 있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 끝자락이 시작자렴하고 이렇게 이런 브러쉬가 있고, 요런 브러쉬가 있고, 이렇게 얇은 것도 있고, 요런 브러쉬도 있고, 이렇게 또 브러쉬가 요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약간 좀 문tuk하고, 그러니까 마치 붓으로 그린 것처럼 돼 있죠. 붓으로 그린 것처럼. 아까 요거죠. 요거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려야만이, 저는 요렇게는 돼요. 처음에는 잘 되는데 끝부분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서, 또 요런 브러쉬도 있어요. 요런 거. 여기 두꺼우게 하다가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건 두껍고 내려가는 거 얇아지고, 요런 브러쉬가 있고, 그럼 색깔을 정해가지고 뭐 산자락을 그려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채우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다 확 색채를 칠해버리면 이렇게 칠해져니까 이렇게 칠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리다가 기능이 별로 재미없으니까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태블릿 같은 거를, 아까 와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이용해서 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별도로 또 해야지. 이런 거로 갖고 할 건지, 이렇게 펜이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핸드폰에다 그려가지고,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보니까는 여기다 그림 그리시는데 할아버지가 뭐 굉장히 잘 그리시더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많아요. 이런 기구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이건 그림을 그리는 전문 기계예요. 전 그림을 그릴 줄 모르니까 못 그리는 거지,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요 펜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색깔 선택하고 도구 선택해서 굵기 선택해서 화면에다 그리면 그림이 들어가서 저장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유튜브 상에서 그림 그리는 거 알려주는 유튜버도 있어요. 이런 거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영어, 어르신들 영어 배우는 그런 사이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가셔서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저는 아니면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스캐너로 스캔 떠도 돼요. 그렇잖아. 굳이 컴퓨터용 이런 그림 그리는 기계가 아니더라도 스케치북에다 그림 그리는 거 잘 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화 그리는 사람들은 여기다 유화 못 그리니까 유화 그리고 나서 뒤에 카메라 갖다 놓고 유화는 이렇게 그립니다. 기본 선 긋기 이거 설명하는 사람 많아요. 그걸 착각 찍는 거하고 스캔 뜨는 거하고 다르는데, 아까 여기 보면 제 소개하는 날에 이렇게 이정민 훈장이라고 이렇게 이거는요 제가 쓴 그림이 아니고요, 캘리그라피 저 배우러 갔는데 선생님이 마지막 날 이름을 써주시더라고. 저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거니까 제가 이거를 쓰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스캐너로 스캔을 뜬 거야. 이 그림을 올려놓고 스캔 떠가지고 이 주변을 투명 처리해가지고 갖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요거를 그냥 이미지화 시켜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필요할 때 제가 스캔 떠가지고 해놓은 거니까 제가 응용하는 거지. 제가 그림 그렸으면 대번에 이런 기구 사가지고 그렸을 거라. 근데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림을 가진 거를 가지고 스캔을 떠가지고 제가 활용하는 편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는 이 그림을 마음대로 써도 되고 팔아먹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써 있어요. 이거에 대한 모든 상업적 라이센스 기능은 여기다 여러분이 사진을 내가 올리고 싶어, 여기다가 저도 올려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는 마음대로 꺼내서도 된다 이런 얘기지. 대신에 그걸 제 얼굴도 있어요. 근데 악의적인 용도로 쓰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용도로 쓰는 거라면 저는 허락하겠다는 의미로 업로드 해놓은 거 아닙니까? 여기다 이정민 훈장 검색해보면 제 거 나와요.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진을 누군가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라고 쓸까? 웃기는 사진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거 올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블로그가. 예. 요거는 아니에요. 스폰서 이미지 거는 이거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건 돈을 내야 돼요. 그렇지만 픽사베이는 어떤 거라도 다 무료고 이상 없이 쓰는 거죠. 예. 우리 어떤 게 안 돼요? 다운이 안 된다고요? 픽사베이 다운로드 하는 거 알려드리죠. 다시 한번요. 자, 보세요. 제가 이 사진이 필요하면 클릭할 거 아닙니까? 클릭할 때 오른쪽에 다운로드 하는 데가 물어 있는데 네 가지가 보이는데요. 네 가지가 보이는 제일 아래 거는요 절대로 다운로드가 안 돼요. 이거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 해 놓으시면 그냥 다운로드가 돼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세 가지는 내가 다운로드 하는데 요거 해상도가 낮은 거는 다운로드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되고요. 요거 두 번째 거 누르면 여기 물어봐 이렇게. 그러면 다운로드만 누르면 돼요. 그리고 요 세 번째 거 같은 거 밑에서 두 번째 거 해상도가 좀 높은 거는 다운로드 받으려 그러면 그냥 눌러서 다운로드가 되기도 하지만 질문창이 뜹니다. 그림이 여러 개 막 모자이크 나타나는데 퍼즐처럼 그 중에 자동차 그림만 골라보세요 라든지 뭐 질문을 했을 때 맞춰야만이 다운로드가 돼요. 자, 이 다운로드 누르면 화면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그러면 얘가 어디에 돼 있냐면 저 상단에 다운로드란 폴더가 있잖아요. 다운로드란 폴더. 여기에 저장이 돼요. 무조건. 여기에서 그 다운로드 받으면 일로 가라는 폴더거든요. 자동으로. 여기 가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 받으신 거.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여기다 받아놓는 거예요. 받아놓고 나서 두고두고 쓸 거라면 얘가 사진이니까 내 사진 폴더로 옮기고, 영상 같으면 여기에 내 비디오로 옮기고, 음악 같으면 내 음악이라는 데로 옮겨놓고, PDF 파일 같이 아량글 파일 문서를 받았다 그러면 어디에 내 문서에다 옮겨놓고 그렇게 쓰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예. 여기 지금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 안 쓸 거야. 그럼 버리면 되지만 다음에 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내 음악에다 옮겨놓으면 되잖아. 근데 내 음악 안에 왜 내 비디오가 왜 들어가 있어? 참네. 내 음악에 내 비디오가 왜 들어가 있어? 야, 누군가가 막 그냥 뒤죽박죽 섞어서 막 난리가 났네요. 얘가 지금 이 내 비디오가 왜 여기 들어가 있냐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막 엉망진창으로 왔네. 이제 제대로 됐어요. 우리 교재 121쪽에 보면 저작권 이야기가 나와요. 저작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도 이미지를 고르시거나 할 때 저작권 이야기를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이 만든 거를 내가 사용하는 건데 저작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초상권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배포권이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 퓨디파이라는 구독자가 1억 명이나 되는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리뷰하고 게임 영상을 올리고 하는 친구인데 흑인 비하 발언을 했나봐요.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 방송도 하고 했는데 그게 수그러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에 있는 게임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게임 회사 측도 불편하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작권이 아니라 네이버에다 댓글을 다는데 우리 댓글 공작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방송에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게 페이스북을 가입을 하면 페이스북을 가지고 네이버에 로그인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댓글을 달면 무제한으로 다는 거예요. 네이버에 회원 가입해 갖고는 3개까지 회원이 안 달리니까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만들던 거를 이제 우회를 해 갖고 사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네이버 측에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네들은 왜 그런 거를 관리 감독을 못 해가지고 이 사단이 났느냐. 잘못한 사람이 그 원리를 아니까는 이제 그걸 우회 공격을 해서 사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강화시켰어요. 페이스북도 강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게임 때문에 사단이 나니까 이 게임 회사가 그 영상을 올린 사람한테 너 게임 샀는데 그래 사는 건 너 혼자 놀라고 산 거지만 왜 허락도 없이 이 게임을 올려? 업로드? 너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야. 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구독자들이 쫙 떨어지기 시작하고 영상이 올라가서 클릭하고 좋아요 눌러야 수익이 생기는데 영상을 다 내렸으니까 클릭할 영상도 없잖아요. 이제 쫄쫄이 된 거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 들어서 변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저작권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1단계 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을 구분해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노래 같은 거 보면 원 저작자가 작곡을 하지 않습니까? 작사를 해서 그럼 그거를 편곡을 하잖아요. 편곡은 편곡자도 저작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 편곡된 노래를 갖고 내가 노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편곡을 했으니까 편곡 안 한 원곡 갖고 노래를 불러도 되는 거. 그러면 저작권자는 이 노래를 편곡자한테 의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편곡자는 편곡을 했을 때 그 편곡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 저작물은 저작권자, 저작물 작곡자가 갖고 있는 거지만. 예.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 저작권은요, 저작권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하고 나면 70년간 유족이 그 권리를 위임받아요. 그래서 제 노래를 제가 작곡을 했는데 매달 100만 원씩 벌고 있어. 그 저작권 때문에. 제가 죽고 나면 제 가족들한테 돈을 받겠죠. 70년간. 그래서 제가 죽고 나서 70년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야? 저작권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남이 그거 내가 만든 노래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막 불러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책을 지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지 70년이나 더 오래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경을 지금 성서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기관에서 지금 계속 출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저작권자는 있는 거죠. 그건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저작권에는 특별한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허락 없이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당신이 특별히 말을 안 했으니까 난 썼다 라고 하면 뭐라고 안 그러겠지만, 당신이 왜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써? 라고 하면 또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유튜브도요, 그걸 명시해놨어요. 남의 물건을, 남의 노래를 내가 사용을 할 때는 허락을 받았느냐. 저작권법 위반됐다 연락이 왔는데 아니다, 나 허락 받았다. 그러면 말로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 서면상으로 허락을 받았느냐. 서면상으로 허락받은 게 있다 그러면 서로 대조를 해보겠죠. 그래서 그 저작권법에 의해서 나는 피해를 안 보는 거지. 그건 하셔야 되고. 70년이라는데요. 그러면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70년 예. 지난 게 많잖아요.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상에 선생님 질문 내용을 제가 알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 노래 모음을 틀어주는 데가 있어요. 비가 내릴 때 듣기 좋은 노래 뭐 100곡 해갖고 막 몇 시간씩 막 노래를 들려주거든요. 저작권에 위반돼요. 그 조회수는 올라가잖아요. 조회수는 올라가잖아. 그렇다고 내가 벌금 내는 건 아니거든요. 수익이 발생하면 누구한테? 저작권자한테 가는 거니까는, 그래 저작권자한테 수익은 가라. 대신에 나는 인기는 없겠다 이거지. 많이들 올려요 그렇게. 예.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나오는 노래들 있잖아. 방탄소년단 노래를 내가 막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단순히 그 수익이 글로 넘어가는 거로만 끝날지. 근데 유튜브 상에서는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뭐 연주곡 같은 경우도 제가 올려놔 봤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오더라고. 뭐 김광석의 노래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배경음악에 깔아놨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 그 유족한테 가는 거지. 그분은 지금 안 계시니까 유족한테 가든지 다른 뭐 어떻게 가겠지. 대신에 수익은 저한테는 안 와요. 당연히 안 와요. 좀 볼게요. 그거만 몇 가지 보여드리고 제가 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선생님 궁금하신 건 이제 그런 거잖아. 남의 노래를 막 올려놨는데 이거 되느냐 이거잖아.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70년이 지난 음악들 있잖아요. 노래는 70년이 지났는데 그걸 연주한 밴드는 지금 있잖아. 만약에 그럼 그 또 밴드 폴모리아 악단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 폴모리아 악단이 연주한 연주곡은 있잖아요. 그 원곡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날지 몰라도 폴모리아 악단은 아직 있잖아요. 그러면 연주한 그 저작권은 따로 있는 거잖아. 거기 위반된다는 얘기지. 그 폴모리아 악단이 사라졌어. 그래서 70년이 지났어. 거기 생존한 사람 다 돌아가시고 70년이 지났어. 그럼 이제 그 노래를 가지고 내가 막 올려도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작곡가는 돌아가셨고 그것을 제가 만약에 재생을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애국가라는 노래가 저작권에 있잖아요. 애국가 저작권자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안희태 선생님의 유족이 갖고 계시다가 대한민국에 귀속했어요. 예, 그 대한민국이 정부가 갖고 있거든요.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국조회를 하면 애국가 부르잖아요. 저작권 사용료 내는 거예요. 안 내면 안 돼요. 그럼 몇 병이 가겠어요? 응? 몇 병이 가겠어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국가는
그렇죠. 대한민국이 폴딱 망해갖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뭐 땡인 거지. 이제 그때는 뭐 그 노래 안 부르겠지. 불러도 뭐 상관없겠지만 그런 거예요. 웃기죠, 그렇죠. 예. 자, 일단 제가 여기에서 영상을 제가 보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 광고 제한 걸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광고 제한 걸린 거. 광고 제한 걸린 거 하나 걸리는데? 요거는 광고주한테 적합하지 않대. 이게 지금 학교 폭력 이래도 좋은가 해서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건데, 수익 미창출되는 거 한번 볼게요. 수익이 광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 이거 지금 왜? 아, 제가 여기다 광고 영상을 돈을 발생하지 않았나 봐요. 이거 뭐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수익 창출이 설정되지 않았네. 이거를 영상이 수익 창출이 아직 안 돼 있어. 이거를 제가 체크하면 수익 창출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수익이 생기겠지. 근데 누가 이거 볼 사람이 있겠나 뭐? 근데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일이 생겨요. 모르고 제가 수익을 저장했잖아. 자, 저장하는 중이래. 저장됐어요. 그럼 빠져나가 볼게요. 얘는 얼떨결에 실수로 제가 수익 발생을 못 시켜서 그런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수익을 미창출하게끔 유튜브에서 페널티를 걸었어요. 자, 요거는 또 노래가 나올 테니까 제가 멈춰놓고 들려드리면, 예, 여기 연주된 곡들이 한태주 씨의 그 흑필이 연주곡, 고카린 연주곡을 제가 여러 개를 올려놨는데, 그러면 유튜브 상에 이 저작권 협회에서 이런 노래가 있고 이런 영상이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깔면 올리면 인공지능이 검색을 해가지고 한태주 연주곡하고 똑같네 하고 잡아내는 거야. 그리고 연락이 와요. 당신 이 노래 남의 거를 썼네. 행정처분 받는 건 아니지만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요. 여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는 이 저작권자한테 갑니다 라고. 근데 여기 지금 저작권자가 둘이거든. 한태주 씨 연주곡하고 아까 불의 전차하고 두 가지니까 저작권자가 두 가지니까 여기서 만약에 100원의 광고 효과가 뜨면 50원 나눠서 가는 거고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많아요. 내 건에 침해. 알고 제가 안 지우는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또 안 지우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애 건데, 얘가 여기에 일본 노래 연주곡 같은 거, 일본 음악을 여기다 깔아놨어요. 배경음악으로. 이런 영상에는 노래들이 들어가는데 그 노래들이 저작권에 침해가 됐다. 수익을 발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소니사에 있는 노래를 뭐 썼나봐. 소니사 거를. 예, 여기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를 삭제하면 돼요. 아니면 이의제기를 하는 거지. 나 아니다. 소니에다 허락 받았다. 그럼 근거 있느냐? 근거는 없다. 지나가다 너 써도 돼. 그래서 난 썼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면상으로 받아라 이런 얘기지. 여기는 또 일부 국가에서 차단됐다 그러고, 그 일부 국가가 어느지는 모르겠고 일본에서는 이 동영상을 재생하는데 안 되는 거야. 소니가 일본이니까, 일본 거니까는 일본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수익자가 이 사람한테 가는 거고, 수익이 생기면, 여기는 일본에서는 재생이 안 되고 대신에 수익은 발생하는데 그럼 온전히 얘가 다 가져가네. 그럼 이 제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 근데 이 노래를 구입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출처를 밝혔습니다. 이 노래를 출처를 밝혀도 출처를 밝히면 써라고 되는 노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거하고 또 상관이 없는 거거든. 하여튼 간에 이거는 제가 알지만 그냥 냅두는 거예요. 어차피 뭐 수익이 발생될 일도 없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게 많이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다 창출되는 것들이니까 한 2200개 중에서 이 세 가지 빼놓고는 다 수익이 창출되는 거니까 그렇게. 저것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
아까 보내주기 때문에. 그 세 개 때문에요. 네, 네, 네이버 거기- 같은 경우 뭐 거품질 불러오고. 저게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저것 때문에 수익이 몇백만 원이 난다 그러면 아깝겠지만 저거 세 개 수익 발생해도 한 200원 날까 말까 하니까 그냥 냅두는 거고요. 그리고 몇백만 원이 나도 제게 아니라 우리 애가 만들어서 학교에다 제출했던 거고 교육부에다 제출했던 거거든요. 단지 올려놓은 것 뿐이고요. 올려놓은 것 뿐이고. 그랬더니 이제 학교 측에 있는 선생님이 똑같은 영상을 올리고 저도 올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상이 두 개가 올라갔잖아요. 학교에다 제출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올렸고 애 거니까는 아빠로서 제가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상이 한 개도 안 틀리고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안 올라가요. 똑같은 영상 두 개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고쳐서 올렸는데 거의 100%가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뭐 제가 이거 돈 벌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여드리려고 올리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저작권, 배포권, 뭐 공포권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177페이지에는 출처만 밝히면 됩니까? 그런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광고를 달지 않고 비영리 목적이면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유튜브 자체는 광고가 있든 없든 간에 영리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함부로 올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글꼴 같은 경우는 무료 글꼴이라 할지라도 그냥 프린터로 인쇄하는 용도로 쓰는 거라면 허용을 하는데 상업적으로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또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글꼴을 드렸었잖아요. 배포권도 허락을 받았고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락을 전제하에 다 검색해서 받은 거고요. 이 책에 보면 글꼴을 어디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어디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글이 다 있거든요. 영상도 어디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라는 거를.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받아놓고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특히 여기 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여기 유튜브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끝에 유튜브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여기 있네. 유튜브 걱정 없는 무료 비디오 템플릿, 상업용 글꼴, 그 다음에 무료 글꼴, 무료 음원, 이미지 찾기, 영상 찾기, 저작권 걱정 없는 거라고 쫙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 도움이 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다음 기회 수업할 내용에 지금 자료가 들어간 건데요.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제가 추렸어요. 영상과 촬영과 편집에 관한 국가 표준 과정입니다. 이거는 국가 과정인지 표준 교과 과정인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추려놓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하여튼 간에 여기 있는 거는 우리 책에 있는 대로 이 책의 저자가 이 저작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거 있어요 라고 올려놓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다 더 살을 붙이고 더 추가해서 올려놓은 거니까 필요하신 건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 노래를 사용하는 경우에 어느 나라에서 차단됐어요. 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이 창출될 수 없습니다 라든지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역으로 내 영상을 누가 꺼냈을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 상에서. 그럼 역으로 제가 신고를 하는 거죠. 아까 그런 경우는 제가 신고를 받은 거잖아요. 상업화 활동이 안 됩니다 하고 신고를 받은 거고 역으로 제가 신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연락이 와요. 제게 의외로 많아요. 제게 영상 그런 게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올려놨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늦게 올리면 동일한 영상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중복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교육생이야. 그러면 제가 신고하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이 교육적으로 올린 거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신고 안 하면 그 사람도 수익이 올라가는 거고. 외국에서도 제 영상을 꺼내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외국에서. 근데 그 영상의 일부를 보니까는 겹친 부분을 보니까 제가 순수히 창작한 영상이 아니라 저도 무료 영상을 가져오잖아요. 어디에서.
근데 그 사람도 제 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온 것 같아. 야, 근데 제가 먼저 올리니까 제 거 아니냐라고 유튜브가 이제 연락이 온 건데, 유튜브에서 연락이 제가 선수를 쳤으니까. 근데 순수한 제 창작물이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신고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로 제가 그런 올렸을 거예요. 때 그게 유튜브에서 검색이 돼서 오면은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올린 게 제가 찾아낸 저니까.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올렸으니까 우선권을 저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상에 있는 영상을 제가 남의 영상을 보여줄 때가 간혹 있어요. 자전거 타는 사람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저기 산꼭대기에서 막 내려와. 산악 자전거를 타는데 기가 막히게 잘 타. 그래서 이런 영상도 있고 저런 영상도 있어요 하고 보여드렸는데 그 영상에 저작권자가 있잖아. 그 사람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신고를 당한 셈이죠.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잘라버리면 되니까. 유튜버상에 자를 수 있어요. 영역 삭제해버리면 그 부분 빠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자막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보여줄 때도 영상이 남의 영상을 제가 인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작권에 걸려요. 1시간 영상 중에 불과 1분밖에 남의 영상을 안 썼는데 수익은 다 그 사람한테 가거든. 어떨 때는 화딱지 나니까 영상을 내려버릴 때도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하여튼 간에 조심스러운 게 있고요. 182쪽. 크리에이트 커먼스라고 하는 거 있어요. 혹시 아세요 이거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 제 블로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 요거 올려놨어요. 요거 CC. 이 CC라는 걸 안 올렸을 때고 올렸을 때하고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저작권자가 여기 있다. 이정민 훈장이 저작권자다. 그리고 얘를 돈 표시 금지돼 있잖아요. 달러 표시가 여기 좀 보시면 돈 표시가 금지돼 있잖아요. 이 저작물을 가지고 수익을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는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는 제 영상이나 제 거를 쓰는 거는 허락을 하되 고치면 안 된다. 내용이 변경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저작물을 사용해도 돼요. 조건에 맞게. 저작자 명시 필수라고 돼 있잖아요. 이정민 훈장이라는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여기에 좋은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하고 제 걸 복사해서 붙일 수 있잖아요. 허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퍼가면 안 돼요. 저작권법에 걸려요. 근데 이게 걸어놨잖아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는 퍼가는데 이정민 훈장 거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명시하면 괜찮은데 명시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이고요. 거기는 글자를 토시 하나 건들면 뭐다? 내용 변경 불가가 위반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우리 책에도 써 있어요. 그러니까는 노래 같은 경우도 이게 붙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게 붙어 있으면 이 노래는 어느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누구 노래입니다. 라고 명시만 해주면 그 노래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대신에 노래를 중간에 잘라서 쓰는 건 괜찮은데 편곡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고치면 안 되는 거지. 자를 수는 있겠지. 노래를 다 쓰라는 법은 아니니까는.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은요, 게임 하는 유튜버들은 처음에 인트로 할 때 배경음악이 깔리거든요. 그때 누구 노래를 인용했어요 라고 자막으로 띄우고요. 영상 아래에다가 댓글에다 명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요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하는 라이센스 있어요. 예. 요거를 꼭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레스 CC라든지 네이버를 검색할 때 뭐 그런 커먼스 라이센스 이런 거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허용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아까 대신에 아니라 픽사베이에 있는 사이트는 뭐 그거 명시 안 돼 있어도 마음대로 써도 되고 이건 마음대로 쓰라고 올린 거니까 쓰시면 되고. 대신에 거기는 막 사진에다가 제 얼굴에다가 막 장난치를 해가지고 올리면 안 되지 그거는. 그럼 저 괘씸죄로 신고를 해버리죠. 자 185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픽사베이 제일 유명해요.
승인 없이 마음대로 써도 돼. 상업적으로 써도 되고 팔아먹어도 되고, 예, 굉장히 많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언스플래시, 여기 있는 스탠드에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이거 예,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글에서 아까 검색하는 거 보여드렸고, 영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아까 그 비디보 아까 제가 유튜브 자료실에 가면 여기에 무료 영상 찾는 거, 무료 영상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종류가 있어요. 픽사베이도 영상이 있고요. 비디보도 있잖아요. 비디보. 이 비디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 여기는 영상을 마음대로 꺼내와도 돼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써도 되고요. 이런 그림 같은. 좀 전에 제 알람 소리가 들어가는데 이거 걸릴까 모르겠다. 이게 YB 윤도현 밴드죠? 윤도현 밴드. 예. 나비라는 노래죠. 그렇죠. 요런 영상 있잖아요. 요런 영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녹색 참 좋잖아요. 이런 영상을 이용해서 19초짜리 영상인데 여기다 인트로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이거 마음대로 꺼내서도 되는 거죠. 예, 이런 거. 여러 사이트들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돼 있는 거는 자유롭게 사용해서 그렇죠. 그 가능한. 여기 써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에디셔널 유스 온리 에디토리얼 뭐라고 써 있네. 예. 그 다음에 픽셀스라든지 여기에 뭐 폰드5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보시면 되고요. 예, 대부분 허용돼 있으니까 음악도 마찬가지고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 다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예,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채널을 꾸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